어느 날 아침 주인공은 불길한 꿈에서 깨어난 뒤 자신이 끔찍한 벌레 한 마리로 변해 있는 것을 침대 속에서 발견했다. 그의 등은 매우 딱딱한 가피로 덮여 있었고 아래로는 활처럼 불룩한 거북 등무늬의 배가 보였다.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한 그는 기가 막혔다. 두꺼운 두 다리가 있던 자리에 가느다란 다리 여러 개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서 버둥거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충격적이지 않나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벌레로 바뀌었다니 말이에요.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입니다. 변신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인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기 전에 가족 구성원인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죠. 벌레가 되어서도 가족들을 늘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컸어요. 주변 사람에게 희생하고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이 저는 가족들은 그가 벌레로 변해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결국 그를 배신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남에게 잘해주다가 배신을 겪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호구라고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호구라는 말을 찾아보니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변신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되 호구가 되지 않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어떠신가요? 정말 마음 아팠던 책의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모님과 누이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가족은 물론이고 주인공 자신도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에 익숙해져서인지 식구들은 고마워하기는 했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았고 주인공도 기꺼이 돈을 내놓았다. 그러나 따스한 마음이 특별히 오고 간 적은 없었다. 이렇게 남자 주인공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하던 여동생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음악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기로 마음먹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악을 하던 여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저런 괴물을 계속해서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겠다고요. 저런 괴물은 빨리 없애버려야 해요. 저런 것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잖아요. 이젠 저걸 없앤다 해도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껴있던 여동생에게 이 말을 들은 주인공은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혹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실까요? 테이커는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기버는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매처는 받은 만큼 주는 사람, 공평함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저는 남자 주인공을 기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주인공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버로서 제대로 된 대우, 인정도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싸늘한 취급을 받다가 죽는 것을 보니까 진짜 기버로 살다가 정말 바보같이 호구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너무 주지만은 말고 받기만 바라면서 테이커처럼 살아라, 아니면 매처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성공한 기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동료보다 더 이타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도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야심찬 목표도 세웁니다. 주인공이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이 이 부분이에요. 자신의 이익에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거든요. 남자 주인공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소한의 용돈밖에 쓰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면서 자신의 행복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계셨나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요즘 신랑이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주말에 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집안일을 한다거나 신랑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내 행복도 좀 더 고민해 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심찬 목표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었고요. 야심찬 목표라고 하니 너무 거창하게 들리죠. 그래서 작은 목표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재벌가에서 12년 동안 베이비시터로 일하셨던 지인옥이라는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재벌들은 집에서 쉴 때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은 자세로 뭔가를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파에서 자는 경우도 없다고 해요. 저는 소파에서도 잘 자서 좀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쉴 때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핸드폰 하는 시간이 많아서 부자의 생활 습관을 먼저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 놀랐던 것은 가족원들이 돈을 벌지 않고 주인공에게 의지하는 삶에 적응이 되어서 생산성을 아예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는 몸은 건강하지만 이미 너무 늙어서 5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벌레로 변하고 나서 아버지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상당히 의외였다. 전에 주인공이 회사 일로 출장을 떠날 때 보았던 피곤해하면서 자리에만 줄곧 누워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다. 근데 그러던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란 말인가? 아버지는 지금 금단추가 달린 푸른빛 제복을 입고 꼿꼿하게 서 계셨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떤 일을 하게 된 것이 분명해 보였다. 짙은 눈썹 밑에 검은 눈동자가 생기있고 조심스럽게 빛이 났다. 근데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로 아버지가 직장을 가지고 검은 눈동자가 생기있고 조심스럽게 빛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안 하면서 편하게 집에서 쉬는 것이 행복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했을 때 생기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평소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생산적이라고 재평가했을 때도 생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생산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생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생산적인 일을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는 분들에게 일해라, 뭔가 계속해라 라고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집안일을 하는 것도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전하고 변화하면서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은 행동도 긍정적으로 평가해보고 삶의 만족감을 더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네. 나는 왜 발전이 없을까? 라고 자신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청소를 했네. 오늘은 밥을 제대로 챙겨 먹었어. 라는 작은 것에도 만족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남자 주인공은 벌레로 살다가 결국 벌레로 죽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진짜 불쌍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족들이 벌레로 변한 남자 주인공을 싫어한 것처럼 주인공도 가족들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살다가 죽었다면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는 기버로 살다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익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희생도 너무 소중한 가치이지만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도 자주 고민하고 자신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워보면 더욱 좋고요. 둘째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생산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생기를 더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책과 관련한 삶에 적용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정이 작아서 구독을 안 하시면 아마 찾으실 수 없을 거예요. 오늘도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